안녕하세요 여러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오늘도 이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 특히 제가 상담을 하다가 요즘에 20대 30대 이 MZ세대 분들을 상담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을 때마다 사실 저는 속으로 헉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 하면요, 그분들의 삶의 고민이 진짜 저는 뭘 하면 좋을까요? 어떤 일이 저에게 맞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는 아니 하시면 되잖아요. 누구씨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안 하세요? 아, 제가요 이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데요, 제가 아나운서 학원을 졸업을 못했어요. 아나운서가 되려면 무슨 대학교 신방과를 나온 다음에 아나운서 학원을 다닌 다음에 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 연대 신방과 출신도 아니고요 뭐 어쩌고요. 그래서 아나운서 꿈은 가지고 있으나 그거를 실현을 못한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뭔가를, 이건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맞죠,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본인이 그걸 하면 되는데 할 수 없는 이유를 수백 가지를 계속 상담 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부모님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자기한테 너무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 투자를 받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더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대체 이분들은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더욱더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코스, 뭐 특목고를 졸업하고 심지어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뭐 로스쿨을 갔다든지 의대를 졸업했다든지, 그런데도 여전히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의사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박사님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의대 정원이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제가 개업을 하게 되면 제가 망할 텐데 어떡해요? 네? 아니 이번에 저희들 전공의들이 다 이렇게 파업하게 된 거, 그게 다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솔직히 지금 의대 신입생한 애들이 의사로 졸업하고 하려면 앞으로 10년인데 10년 후에 10년에 제 목구멍이지 포도청이 그게 급정이 되셔가지고 지금 데모를 하신다고요. 아니 10년이 금방이에요. 제가 10년을 대비해야지. 율곡 선생께서도 10만 명을 양성 10년 동안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얘가 전교 1등이라는 애 맞아? 전교 꼴등하고도 비슷한 수준의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거 믿겠어요? 근데 저도 뭐 똑같이 생각했으니까 못하는 이유들 찾아서 도망가 다니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재밌게도 지금 MZ세대의 특성은 본인이 가진 능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조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뭐 하기 싫거나 겁나거나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또는 내가 그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다고 느낄 때는 거의 자기가 못하거나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는 사유의 능력은 거의 슈퍼 울트라 GPT보다 더 빨라요. 더 빨리 찾아내요. 그런데 가장 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는 이 선글라스를 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유, 되는 이유는 결코 보지 않고 찾지 않으려고 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그걸.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이 착하고 멋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저한테 오는 상담 토픽이 뭐냐, 왜 박사님 저는
옮길 때마다 회사를 옮길 때마다 연봉이 착착 아껴요. 놀랍네요. 왜요?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연봉이 올라야 되는데 회사를 옮길 때마다 연봉이 깎이는데, 그래서 본인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 자기가 한 곳에 진득하게 오래 있지 못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한 곳에 진득하게 오래 있다면 보통 한 번 취직하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면 3년, 짧으면 1년 만에 그만둔대. 그래가지고 벌써 5번째 옮겼대요. 그러면 한 10년? 10년 넘었네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30대 중반. 진짜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바로 바로 직장생활 시작했으니까. 30. 그런데 너무너무 괜찮고 능력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로 상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심리 상담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기 진로 상담, 커리어 디벨롭먼트 이런 거를 상담을 받는다는 건 자기 생각을 못 했는데 자기 친구가 친구 추천으로. 네, 추천으로 박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렇군요. 뭐 누군지 모르고 왔으니까 속으로는 왜 이렇게 비싸 상담료가 이렇게 생각하고 왔대요. 근데 뭐 연봉은 뭐 거의 1,000만 원 이상 받는 연봉이 아니라 월급을 1,000만 원 이상 받는 인간이 상담료가 비싸다네요. 참 웃기는 소리 하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자기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조차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문제가 10만 원짜리인지 100만 원짜리인지 1,000만 원짜리인지 억짜리인지조차도 구분 못하면서 자기가 회사를 옮길 때마다 연봉이 왜 10%씩 계속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합니까? 이런 고민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이야기예요. 자기가 연봉에 자기를 맞춘 것 같은데. 오, 좋은 지적이네요. 멋있네요. 그대는 누구신가요? 저는 챗 GPT 상담가 지평탄입니다. 네, 챗GPT 상담가로서 요즘 상당히 인기가 좋으시다던데 네. 재미 좀 보셨나요? 조금 덜합니다. 더 필요해요, 재미를. 재미가 더 필요하다고요? 네, 제가 29,000원 쓴 것도 못 건져가지고 월 29,000원. 지난번 상담자가 저에게 돈을 안 주고 가셔가지고. 그러게요, 그러게요. 제가 봐도 까마떼기 하는데 안 맞은 거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챗GPT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월 29,000원 효과도 못 누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엇 때문인가요? 본인은 챗GPT의 상담을 월 29,000원짜리 서비스로 믿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 상담하는 1시간은 얼마짜리가 되는 게 맞을까요? 29만 원. 그러면 본인은 월 29,000원 내면서 29만 원 받으면 사람들은 본인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기꾼. 네, 알겠죠. 사기꾼. 그러면 본인이 진정으로 챗GPT를 잘 활용해서 본인이 상담을 한다라고 할 때 본인은 챗GPT를 활용한 상담은 월 얼마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월 29,000원을 내고 있는데 내 상담이 얼마의 가치가 있어야 되나? 그게 본인이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자기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내가 이야기하면 그 말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게 무슨 말인데요? 자기가 얼마의 가치를 내는 상담을 하고 있다고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챗GPT를 아둔한 챗GPT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근데 선글라스 끼신 분 누구신가요? 민키요. 민키의 민키스러우시네요. 네, 민키스러우세요. 그런데 민키 씨, 네. 민키 씨는
지금 인플루언서로 지내시죠, 그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럼 민키 씨는 자기가 인플루언서로 네. 활동하는 데에서 자신의 최고의 무기 음. 또는 인플루언서도 일종의 이 전투에 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강호의 고수들과 네. 내가 싸워서 그 중에서 우뚝 선 존재가 될 때 인플루언서는 사실 뭐 100만 500만, 1000만 구독자를 가지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럴 때 네. 본인이 그 강호의 고수들과 싸워서 최고의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한 자신의 가장 큰 무기, 핵무기와 같은 그런 게 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아리까리해서 맞아요. 인생의 이렇게 한방, 상담을 원펀치, 받으러 온 거예요. 쓰리 강냉이, 1타 쌍피 이거를 지금 얻고 싶어서 오셨거든요. 그렇죠. 네. 쓰리 강냉이가 원펀치를 치면 어떻게 돼요? 그 강냉이는 예, 부러져요. 예, 가루가 돼버려요. 근데 인생의 한 방을 꿈꾸고 온 우리 네. 민키 씨. 네. 근데 인생의 한 방을 꿈꾼다. 인생의 한 방이 아니라 인스타 한 방. 인스타 한 방.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인스타 한 방에서 네. 본인이 사용하는 그 한 방을 노리는 무기. 네. 우리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 지금 남한이 깔짝거리고 있지. 우리 그냥 핵무기 한 방 쓰면 너희가 끝이야. 지금 협박을 하는데. 아, 핵무기 끝까지는 아닌데요. 저는 일단 그 제 패션 장사포? 그 장사포? 네. 그 제 패션 센스랑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의 무드. 왜요? 자, 여러분. 네. 사연 지금 좀 보세요. 알려주세요. 아니, 사연이 중요한 아, 게 아니라 패션이에요? 사연이 아, 중요해요. 패션? 패션 센스래. 패션 요새 센스. 유행하는 프레피룩인데요. 예. 왜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 패션 센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민키 씨를 딱 볼 때 이 민키 씨 어떤 부분이 아니, 전신을 보세요. 아, 네네. AI 상담사.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는 여성의 모습입니다. 아, 그래요? 그 브런치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고 있는 그런 2030 여성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브런치 카페 가면 네. 도그나 카우나 다 이 널려있는 그런 여성의 모습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아요. 뭐가요? 생각 저는 무슨 생각인데 무슨 생각인데 그러니까 생각보다예요. 다들 생각을 어떻게 봐요? 이렇게 하신 이런 말을 저 들어본 적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그런 일반인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제 옛날에 지금도 모델도 하고 있고 배우 준비도 했었기 때문에 뼈대가 일단 다르고. 뼈대, 네. 뼈대. 용가리 통뼈대, 아. 네, 아니면 지금 뭐 이렇게 멸치뼈대? 이 정도 아닌데 멸치뼈대 있고. 좀 더 마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네, 여기서 20kg. 인플루언서는 그러면 15kg 삐삐 마르면 인플루언서가 되나요? 아니요, 거기서 이제 옷발. 옷발. 제가 운동으로 다져진 제 옷발. 옷발, 운동으로 이상하게 듣습니다. 나오네. 그럼 네. 그거를 옷을 다 벗어가지고 몸발을 내면 조금 더 인싸가 나을까요? 아니, 모델가 약간 스키니한 제 몸매랑 제가 또 아니 옷을 그러면 네. 옷발을 볼 거냐 네. 몸발을 볼 거냐 어느 쪽이 저 옷발이요. 옷발 네. 근데 저는 옷에 특화된 이렇게 뼈대예요. 옷에 네. 특화된 뼈대 옷과 스키니한. 최고의 옷에 특화된 뼈대는 어떤 뼈대인지 알아요? 마네킹. 그렇죠. 아. 본인은 마네킹을 지향하는 그런 인플루언서군요. 네, 맞아요. 오. 네, 맞아요. 자. 키는 좀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몸매는. 아니 이 정도 키면 뭐 마네킹 이제 실제 예, 좀 더 크네요. 작아서. 네. 몇이에요? 실제 솔직히 한 160. 야, 여러분들은 정도? 지금 65.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로 마네킹과 같은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하는 패션 인플루언서를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인의 뭐 인스타의 인플루언서는 회원이라고 그러나요? 구독자라고 팔로워, 그러나요? 팔로워. 팔로워. 네. 본인의 팔로우는 네. 본인이
오 마이 마네킹이요, 마네킹인 당신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본인을 팔로우할까요? 아니면 민키씨 너무 신비로워요, 너무 멋있어요, 특히 민키씨 오늘 멋있는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옷보다는 선글라스가 너무 저에게 잘 어울려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후자인데 선글라스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 사진의 무드와 제 패션 센스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본인이 네. 혹시 선글라스를 끼고 네. 본인의 패션 옷을 네. 이 올린 사진 혹시 그렇게 해서 반응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 선글라스는 안 꼈어요. 왜냐면 제가 눈도 예쁘고 해가지고, 네, 그런 거 쓸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럼요. 예, 뼈대빨을 하는데 뭐 눈빨도 뭐 얼마든지 얼굴도 생각했죠. 중요하죠. 얼굴도 중요하죠. 요새 또 유행하는 화장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러게요. 자, 할 말이 없네. 아, 근데 사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러게요. 한번 네, 들려주세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네, 이야기하세요. 저 혹시 박사님 인스타 하세요? 제 인스타 팔로우 좀 해주실래요? 뭐, 제가 할 올해부터 인스타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배우 준비도 했었고 패션에도 관심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 졸업 후에 꿈꿨던 배우의 꿈도 좌절이 되고 이제 10년간 요가 강사로 지내다가 뒤늦게서 제가 인플루언서에 적합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로 지금 전향하려고 물밑 작업 중인데요. 지금 6개월 사이에 5,000 이상 팔로워 지금 확보했고, 제품 협찬도 받고 있고, 피팅 모델 일도 제안이 왔고, 그리고 되게 유명한 연애 프로그램들에서 제의도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지금 돈이 되는 광고가 안 들어와요. 저는 요가 강사가 아니라 패션 인플루언서로 경제 활동을 하고 싶거든요. 지금 박봉인 요가 강사 수익으로 포스팅 하는데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잔고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포스팅용 사진을 위해서 드리는 차비, 꾸민비, 스튜디오 대관료, 사진용 식비 등을 쓰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없어요. 제가 요즘 보내고 있는 일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메이크업하고 의상 이제 몇 벌 챙겨서 밖에 가서 촬영하고 사진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도 요가 수업을 하러 가요. 너무 바빠서 살이 빠지고 제가 지금 위장장애까지 왔어요. 아이고. 엊그제는 같은 인플루언서를 목표로 서로 사진을 찍어주던 언니가 갑자기 안 하겠다고 잠수 타서 지금 다른 사람 얼른 찾아야 되는데 너무 큰일 났어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또 사진도 잘 찍고 책임감도 있는 파트너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제 하루빨리 광고가 들어와야 제가 돈도 좀 만져보고 제가 원하는 조건의 남자랑 결혼도 할 텐데 지금 제가 업계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뭔가 한 방이 와야 빵 뜨고 그래야 광고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저 정도면 예쁜 얼굴에 옷발 잘 받는 이 스키니한 몸매, 그리고 평범하지만 사람들이 쉽게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센스 있는 패션과 포즈, 그리고 매일 꾸준하게 올리는 인스타 스토리 포스팅. 제가 여기서 뭘 더 해야 될까요? 우리 자, 네. 우리 GPT ChatGPT.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 마음을 읽어줘. 네네.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한 네. 한마디일까? 두 가지의 측면으로 지금 문제가 보이거든요. 네. 지금 분석에 따르면 경제적인 측면과 건강 이 두 네. 가지의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자, 먼저 첫 네. 번째 팁을 드리자면 네. 첫 번째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시간 관리를 하세요. 네. 그리고요. 어떻게 우선순위 설정할 건지 안 궁금하세요? 다른 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자, 그리고 차별화된 컨텐츠. 남들과 다르게. 그리고 또 본인의 여기에는 좀 개성과 전문성 이런 게 좀 담겨야 돼서 그 활동하셨던 요가 강사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살짝 융합을 해가지고 라이프스타일 패션 해시태그 걸으셔가지고 차별화를 좀 해보세요. 표정도 읽어드려야 되나요? 표정이 아니요. 안 그 다음 좋으신 또 것 뭐 해야 같아가지고. 되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파트너를 찾으셔야 돼요. 음. 진짜 힘드셨겠어요. 네네, 맞아요. 정말 GPT도 이 힘듦이 느껴져요. 얼른 찾아야 되는데. 책임감 있는 파트너를 찾으셔야 되고 네. 전문 사진작가와 협업을 하세요. 그래서 혼자서 스스로 하는 거 그거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인플루언서 친구들에게 DM도 보내시고 같이 협업하시고 네. 작가님들 찾으셔서 협업하시라. 책임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그분들에게서는. 자, 그리고 자, 잠시만요. 경제적인 계획을 조금 하셔라. 지금 수익이 어떤 걸로 주고 요가 계세요? 강사로 나고 있는데 지금 잔고가 거의 바닥나고 지금 있죠. 다 꾸민비로 사용을 하고 네. 계신데 스튜디오 비용을 좀 줄이거나 아예 없는 데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협찬 받으신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그걸 이제 도로 팔아요? 꾸민 비용을 이제 그걸로 이제 하셔야죠. 뭐 이렇게 아이. 사재기 하시지 마시고 이제 협찬 받으신 걸로 그걸로 이제 하세요. 그러면은 요가 강사 비용은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계획에 있어서 수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포스팅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있으시거든요. 근데 한 방을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도 안 매일 됩니다. 인스타 스토리 올리는데. 네. 근데 팔로워랑 이렇게 소드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그냥 영어 버전이 되는데 왜 영어 버전이 나올까? 아, 네네. 영어를 쓰면 조금 있어 보이고 그러게요. 전문적인 네, 거지. 그래서 챗GPT 소통을 영어 번역해서 나오는데 하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소통. 소통도 하셔야 되고 대통하면 안 돼요. 지속적인 성장을 하셔야 되거든요. 노력과 성취에 대해서 스스로 또 이렇게 인정도 하시면서 네네. 지금 조금 더 자아성찰까지 또 함께 하라고 추가적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자아성찰. 그러면서도 이런 실용적인 저의 팁들을 받아가시면서 네. 내면을 성찰을 하셔야 돼요. 내면의 성찰까지. 그럼요. 네, 외면의 자기가 성찰은 하면 안 돼요? 원하는 목표와 지금 어느 정도로 좀 일치를 하는지 아니면 그 목표를 좀 수정할 필요도 있고요. 30분 정도 일주일에 뭐 시간을 내 가지고 저널을 좀 쓰세요. 자기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진짜 필요한 거는 건강이거든요. 건강 무너지면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좀 휴식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가 강사 일을 조금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좀 휴식기를 가지시거나 이런 식으로. 포스팅하는 것도 그냥 좀 중단하고. 그거는 좀 안 쉬어야 되는데 하여튼 휴식하세요. 휴식하시고. 근데 응밖에 안 하시는 게 지금 GPT가 본인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별로 네, 제가 계속해요, 하고 계속해요. 싶은 행동이 계속해요, 없어서 계속해. 와닿지가 않네. 네. 자아성찰 그 부분은 어땠어요? 좀 좋지 않았어요? 마음을 읽어주지 좋은 않았나요? 말이네요. 좋은 자아성찰. 말. 성찰.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파이팅! 네네. 기회는 찾아옵니다. 기회는 찾아온대요. 실용적인 조언과 또 자기 성찰을. 기회 찾아온다. 자, 어떠셨어요, 민키 씨? 이거 저 주위에서 이런 조언들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오, 근데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게 많아요. 현실적이지 않다. 예를 뭐가 들면 현실적이지 않다? 수익 같은 것도 무슨 대관료가 저렴한 데나 대관료 없는 데 찾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진짜 멍멍이 소리죠. 그거 제가 다 안 해봤겠어요. 그럼요. 다 그럼 해봤어요, 가장 이거. 먼저 했죠. 파트너 찾기 제가 처음부터 찾았는데 그런 파트너이 있으면 벌써 지가 인플루언서로 잘 나가지 왜 민키 씨한테 굳이 들러붙겠어요. 민키 씨하고 파트너 하자는 오는 인간은 네. 남자면 전혀 파트너 엉뚱한 파트너고 남자친구 여자는 2명 생겼대요. 그렇죠. 남자 파트너는 줄 서 있어요. 그렇지만 다 그거는 지금 인플루언서 잘하자는 게 아니라 자기랑 놀자는 이야기고. 그쵸. 그 다음에 여자로 파트너 되는 사람 혹시 네. 찾아왔던가요? 이전 파트너가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친구도 저랑 같이 그 친구도 인플루언서로 성장하고 싶어서 그렇죠. 친구였는데 어떻게 됐어? 이제 잠수 탔죠. 그렇죠.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잠수 탔어요. 맞아요.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항상 도망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챗GPT의 놀라운 조언 이거 너무 도움이 되잖아. 아니요, 저 다 해봤던 거고. 챗GPT의 네. 지금 조언은 본인이 돈을 지불해야 된다면 얼마에 지불을 할까요?
챗GPT 이거요? 지금 한 달에 29,000원짜리래요. 아, 저 그거 할 돈도 없어요. 아니, 네. 그 말이 아니라 아니 지금 지금 상담 제가 상담료요? 해주신 거예요. 한 29,000원 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네. 한 달에 한 1시간 쓰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30에 나누기 24로 해가지고 그러면 얼마가 돼요? 아, 뭐 몇백 원인가요? 몇백 아, 원짜리 네. 지금 500원도 안 되는 상담을 그 정도는, 받았다. 네. 이렇게 표현하면 그 정도는 되겠네요 아, 라고 네네네. 인정하죠. 맞아요. 이게 지금 챗GPT 이 상담가의 아픔이자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너무 뻔한 말을 해가지고. 왜 뻔한 말을 하는지 알아요? 모르죠, 저야. 챗GPT 상담가님 네. 왜 뻔한 말을 이 민키님한테 이렇게 멋있고 이게 지금 거의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췄는데 이분이 지금 회원이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 50만 명 될 수 있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분 스스로 1년 동안 온갖 삽질을 다 한 거를 챗GPT 존이라고 놓은 게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내 유능함을 몰라보네요. 일 잘하는 당신, 인생도 효율적으로 살고 싶다면 성격별 인생 활용법을 알려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 검사는 wpipainfree.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 스스로 1년 동안 온갖 삽질을 다 한 거를 챗GPT 존이라고 놓은 게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저는 주신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누가 안 했대요? 꼼꼼하게 분석했는데 왜 쓰레기 같은 뻔한 이야기가 나왔냐는 질문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냐라는 질문을 아까도 했는데 여전히 답을 안 하셨거든요. 아, 제가 안 드렸나요? 네. 아, 제가 왜 뻔한 답을 했나? 아, 저는 본인이 월 29,000원 그 값어치에 맞는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500원짜리 지금 상담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챗GPT를 가지고 내가 상담을 한다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월 내가 2억 9천만 원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상담이다라는 믿음으로 먼저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평탄도 좀 평탄해지나요, 인생이?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월 2억 9천만 원짜리 챗GPT 상담을 하면 본인의 1시간의 상담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빨리 계산해보세요. 30을 빨리 나눠주세요, 이어고치. 아니, 근데 이 챗GPT 이 내용을 하면서 2억 9천을 받을 수 있어요? 내용이 달라지겠죠. 아, 내용이 이거를 다 활용을 다르게 할 해가지고 거야? 아. 지평탄이 지금은 이분 진짜 이 내가 칼을 하나 네. 샀어요. 아. 그 칼이 얼마예요? 들어봤어요. 10,000원짜리예요. 그런데 이 10,000원짜리 칼로 가지고 요리? 내가 요리를 해서 그 요리 요즘에 오마카세 비싼 데 가면 30만 원 기본이더라고요. 30만 원짜리 요리를 했는데 그걸 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룻밤 저녁에 10사람한테 했다. 300만 원. 네. 재료 빼고 200만 원, 한 시간에 200만 원 가치를 냈어요, 안 냈어요? 냈죠. 그럼 이 칼은 얼마짜리예요? 비싼 값. 300. 여전히 10,000원짜리예요. 그렇지만 나는 한 시간에 200만 원의 가치를 나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아, 지평탄 그러네. 상담가는 전혀 자기 그거 없이 이제 이것만 읽었기 때문에 그니까. 그래서 500원밖에 못했다.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수급이 500원. 그거는 안 해요. 어우, 그래서 지금 좀 학습됐어요. 역시, 진짜 평탄 상담가는 평탄한 삶을 살기는 힘들겠네. 인제야 알다니.
이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챗GPT가 우리를 스스로 현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챗GPT를 얼마나 현명하고 가치 있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상담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평탄 상담가는 저 29,000원짜리밖에 안 쓰는데요. 그래서 29,000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챗GPT를 가지고 하는 상담은 월 29,000원 수준에서 넘어가면 안 돼요. 본인은 그러면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색적 공적 시세가는 공의 상태로 자신을 둔다는 거예요. 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은 뭐냐면요, 자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셨대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라라는 걸로 엉뚱하게 또 부처님의 말씀을 공심이라는 걸로 했는데, 그거는 마음을 비우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공을 보듯이 네 마음을 읽어라, 알아차려라는 뜻으로 얘기해요. 근데 본인은 마음 없애라가 아니라. 그렇죠. 어휴, 이제 진짜 평탄하지 않는 네, 지금 공이 붙는 것 같아요, 제 인생. 공이 이제 그 공이 네, 이제 붙는 거 다른 알겠죠? 공이 이제 네네네 달려. 2,900원에서 29,000원, 29만원 네네네. 올라가고 있죠? 네네네. 이게 공이 붙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알게 되고 자기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네. 그나저나. 그래서 제가 그나저나. 네. 원펀치 쓰리강냉이. 그니까 네, 이거 네, 네. 챗GPT 내용 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해본 것도 안 있고. 되죠. 네. 그런데 챗GPT 이 뻔한 네. 하나만한 소리가 아닌 본인의 가치, 네. 본인이 패션 인플루언서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물었더니 본인은 뭐라고 계속 주장했는지 알아요? 저의 패션. 그렇죠. 몸매, 뭐 네. 스타일, 무드. 그렇죠. 지금 본인이 어깨선이 어쩌고 본인이 네. 마네킹 같은 몸매고 네네. 이 이야기만 했죠. 네. 이건 공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본인의 색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무슨 말씀인지 뭐 어렵다. 그렇죠. 네. 아까 그 뭐라 그랬죠. 공이라는 것은 마음이고 색이라는 것은 물질로 나타내는 물질이죠, 이게- 물질. 그렇죠. 그런데 네. 본인이 인플루언서로서 자신의 이 매력이든 자신의 영향이 사람들한테 네. 보여진다라는 것은 본인의 색으로 또는 물질로서 네.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칠까요? 본인이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으로서 영향을 미칠까요? 후자겠죠? 후자인가? 구장가? 전장가? 삼성전자인가? 하이닉스인가? 뭐 이건가요, 그러면? 아까 후자여서 제가 아직 유명 인플루언서가 못 됐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럴 때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인플루언서를 하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봐요. 상당히 인플루언서 중에서 네. 유명한 인플루언서 있죠. 먹방으로 유명한 거. 뭐 누구죠? 그런 거? 찌양님이요? 쩌영이 인플루언서로서 엄청난 이 뭐 영향력이라고 할까? 쩌영의 영향력은 어떤 수준에서의 영향력인지 알아요? 어떤 수준이요? 네, 어떤 수준에서의 영향력이. 되게 재밌는 거는 쯔양이 엄청나게 먹방에서 인플루언서로 힘을 발휘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쯔양이 협박 사건을 받아가지고 네가 과거에 술집에서 일했고 뭐 몸파는 그런 상황으로 살지 않았냐 이런 스캔들이 틀어지면 쯔양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두 번 다시 인플루언서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협박에 시달리다가 뭐 돈을 줬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그게 안 돼. 폭로가 되고 했는데 동정을 받았죠. 동정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쯔양은 내가 발휘하는 인플루언서, 이 인플루언서의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뭐 그 친구는 스스로 파악할 능력은 안 될 것 같은데 네. 적어도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쯔양의 인플루언서의 에센스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쯔양의 이 인플루언서의 그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네. 비법을 파악해가지고 네.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 생각 해볼 수 있겠어요?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잠깐 쩌양의 인플루언서, 쩌양이 그 먹방은 네. 왜 상당히 많은 팔로우를 가지게 됐을까요? 엄청 많이 먹었어. 신기했어요. 그렇죠. 바로 신기하다. 그거예요. 아니, 내 같은 사람이나 또 누구예요? 저기 계시는 오퍼레이터 분 아니면 뭐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어휴 생긴 대로 먹고 사네 그러면서 그 왜소한 어린 맞아. 여자가 엄청 많이 신기하고. 그렇죠. 그 부분 신기했어. 그래서 막 사람들도 이거 주작 아니냐 막 이렇게 편집된 거 아니냐 했는데 진짜 그 캐릭터가 너무 신선했던 거. 처음에 이제 나왔을 알겠어요. 그런데 그 캐릭터가 제가 알고 봤더니 뭐 술집에 다니면서 학대받고 그 다음에 하루 세 끼도 못 먹고 먹는 것만 있으면 진짜 1톤 트럭으로 줘도 다 해치운다. 왜?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학대를 받으면서 비극적인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먹는다는 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마치 아주 빼빼 말라가지고 비틀어 쭉 가는 나무한테 물을 줬더니 한도 끝도 없이 그 물을 섭취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나무가 이 나쁜 나무 너는 죽어야 마땅한데 그래도 사는 게 부끄럽지 않냐 이렇게 사람들이 할까요?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그래 더 먹어서 더 후원해 줄게. 이거는 색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마음에 대한. 그러면 제가 아니 본인 다 파악했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 벌써 파악도 안 했는데 벌써 지한테 써먹으려고 이런 참 마음이 마음이 근데 급하시네. 있나요? 이 민키님에게 그렇죠. 마음이 오 있나요? 훌륭한 질문이네. AI가 즉시 학습이 되니까 민키 너는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어. 너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을 하지 않고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른 채로 제가 요가 강사하다가 이걸로 가지고 돈벌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더 많은 돈을 쉽게 잘 벌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네가 지금 패션 모델로 나갔지. 사람들이 너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을 보게 되는가? 너를 통해 가지고 어떤 색을 느끼는가? 너의 진짜 사람들을 끄는 매력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을 해보았을까요? 아니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일단 나의 이 멋진 몸매와 이 옷에 잘 맞는 마네킹. 나는 마네킹이야. 어떤 누구가 마네킹을 팔로우하고 싶겠어요? 마네킹은 온갖 동네에 다 있는데. 근데 마네킹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렇죠. 또 옷을 걸친 마네킹이죠. 그런 무드 핫플레이스도 잘 찾아보고 그런 사진의 무드 색감 이런 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런 그렇죠. 이게 바로 민키는 자신이 진짜 마음이 뭔지 WPI 프로파일로 확인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을 뭔지 모른 채로 무조건 멋지고 그럴싸한 핫플레이스 가고. 이미지나 플레이스 속에 내가 있기만 하면 내가 멋진 사람으로, 인물로, 이미지로 바뀔 거라고 믿는 아주 놀라운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음이 없는 좀비와 같은 인간이 보이는 아주 전형적인 삶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민키가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M자 프로파일이었대요.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버렸어요. 리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건 네. 본인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건 죽을 길을 열심히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게 달라졌다. 그럴 때 민키님이에요. 네. 뒤에 있는 그림이 누구 네. 그림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나요? 무아. 무아. 그렇죠. 알폰스 무아죠. 네. 알폰스 무아는 어떻게 해서 무명 없는 화가에서 이 아르누보라는 새로운 미술 사조를 만들 만큼 그리고 지금 10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이 열방갑의 1층을 이렇게 장식하고 황심소의 배경 이미지로 이 무아의 그림이 있게 됐는가?
무아는 어떻게 해서 그 무명의 화가에서 놀라운 화가로 변신할 수 있게 됐는가? 혹시 이야기 아세요? 그 뭐 극장의 포스터를 그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극장의 사람들을 포스터를 머리로. 어떻게 그렸어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이랑 다르게 그렸어요. 그렇죠. 기존이랑 다르게 했어요. 약간 기존은 일러스트. 어떻게 그렸는데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똑같이 그거를 극사실주의처럼. 그 그린 거. 사실주의처럼 그렸으면 이분은 일러스트처럼 좀 평면적으로. 이게 이제 여성이 저가 어깨선이 이뻐가지고 패션 스타일을 한다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해. 챗GPT는 어쩔 수가 없네요. 이럴 때 마음을 잃는 챗GPT로 변신을 좀 하셔야 네. 돼요. 그 사람들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그렸어요. 그 특성을 살리긴 뭘 살려요. 널 그리던 그 사라 베르나르나는 그 여배우의 포스터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뭐 여배우지 뭐 이런 여배우 뭐 그때는 사진이 절대 안 쓰이고 그림을 그리니까 가능하면 그 여자 지금 이렇게 있는 그림을 이번에 한강씨 다 스케치하듯이 그렇게 포스가 나왔겠죠. 그런데 무어는 이 연극 포스터의 주인공은 그냥 여배우가 아니라 여신으로 확 그리는 포스터가. 그래서 연극의 포스터인데 아주 멋진 여신, 지금 뒤에 있는 이 여신의 이미지와 같은 이건 사라 베르나르의 포스터는 아니지만 이런 여신의 이미지가 확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포스터를 찍어가지고 쫙 했더니 사람들이 그 포스터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 가져가. 다 가져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연극이 시작하기도 전에 장안의 화제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네. 이랬을 때 본인이 인플루언서 나 패션 인플루언서야 이러는데 네. 보면서 아이고 저 빈약한 저 사람 이렇게 본인을 보여주고 싶어요. 뭔가 신비감이 있는 여신 모드 일상의 생활에서 저런 우리 이웃집 여신으로 등장을 하는 그러면서 그 많은 그 뭐 디저트 카페에 브런치 카페. 민키 씨 뭐라고? 브런치 브런치 카페에 민키 씨가 딱 등장하면 여신 강림 우리 여신을 영접합니다 하면서 온갖 시녀무리들이 다 그 브런치 카페에 모여든다. 이렇게 되면 여신 브런치 카페 이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민키님한테 우리 브런치 카페는 아침에 여신의 브런치 카페, 오후에 여신의 브런치 카페 이러면서 민키 씨를 모델로 사용을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이게 알폰스 무아가 자기가 그리는 사람들을 그 당시 사람들한테 연극 배우라는 건 자신의 이미지를 극대하게 멋있게 보여주는 걸 가장 원하죠. 근데 어느 포스터 작가도 안 해준 거예요. 근데 너무 간단하잖아. 그거를 이 사람이 최고의 여신으로 만들었더니 그 다음에 그 잘 나가는 배우가 나 얘 아니면 내 포스터 안 만들어요. 전속! 이러니까 갑자기 월급 100만 원도 못 받던 애가 월급 1000만 원 1년 지나고 나서 나 억 아니면 안 해. 억이 문제야. 10억도 줄게. 이런 상황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재밌는 게요. 아까 누구였죠? 그 먹방하는 애 이름. 찌양. 이 1000만 뭐 구독자 이러면서 이 홍보 기사가 착 났더라고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거는 제가 사회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완전히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후원해주고 격려해줘서 다시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구독자가 더 늘어가지고 드디어 1000만 인스타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전력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저희 활동에 대해서 후원해 주시는 대기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면서 대기업 리스트가 쫙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내가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기업들이었어요? 왜 재밌었을까요? 기업들의 뭔가 그만큼 나도 기업의 후원까지 받는 그렇죠. 사람이다.
그 조양은 알릴 하나의 때는 광고가 조양 되는. 회사에서는 내가 이런 대기업들의 후원을 받을 만큼 난 중요한 사람이 됐어. 난 이만큼 인플루언서가 됐어. 근데 정작 그 인플루언서는 어떤 이유로 인플루언서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은 당연히 없겠죠. 근데 그 기업들 리스트를 쫙 보는 순간 아, 음식 기업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니는 먹는 기계를, 근데 놀라운 기계야. 놀라운 사람이죠, 사실은. 기계라고 표현한 건 실수. 그거를 근데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과거에 가졌던 그 정체성이나 이미지에 비하면 100배, 1000배 나온 거죠, 그죠? 음식 기업이 뭐 어때? 대기업이 나를 후원해주는데. 그래가지고 뭐 매덕을 뭐 기부를 하는 이벤트를 하는 거. 와, 그게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데 지금 민키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면 약간 신비롭고 야성적인 도의 여성의 이미지, 그러면서도 20대의 철없음이 아니라 30대로 넘어간 약간의, 그렇지만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우리 동네 브런치 카페에 나타나면 대체 어떤 사람인지 내가 확인해보고 싶은 느낌이 들어. 대체 무슨 옷을 입고 아침에 나타날 때 입고 있는 옷과 저녁에는 어떤 옷일까, 그리고 누구랑 같이 올까, 이런 것이 모든 게 다 궁금해지는 신비의 여인. 그런데 와가지고 카페 와서 뭘 먹는데 와 아무것도 안 먹어. 그렇지만 먹는 것 같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판타지를 실현해주는 인물로 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그런 상상 해본 적 있어요? 제가 항상 바라는 삶이죠. 바라는 삶인데, 그래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인가? 저는 어깨선이 옷을 많고 마네킹과 같아요. 저도 유명 인플루언서로서 이렇게 좀 저희 못다 이룬 배우의 그런 관심도 받고 팬도 생겼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네. 본인이 챗GPT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뻔한 이야기를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건 알지만 네. 내가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을 나의 일상생활에서 나의 활동으로 구체화시킬 것인가를 제가 이야기한 대로 되면 참 좋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알아보려고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알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렇죠. 항심서 와가지고 네. 그걸 알아보려고 네.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챗GPT 상담하고 차이가 확 느껴져요? 그쵸. 어떻게 느껴져요? 챗GPT는 일단 제가 이미 기존에 했던 그 스스로도 알고 있던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솔루션들이었고 주위에서도 흔히 말하던, 그리고 제가 이미 해본 것도 있고. 근데 근데 항심서 상담을 들어보니까 항심소 상담은 좀 더 어려워요. 어려운데 본인이 일단은- 모르니까 어렵죠. 그쵸. 제가 모르니까 어려운데 이제 뻔한 뻔한 솔루션이 아니라 제가 이 인플루언서 말고도 저라는 사람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챗GPT 상담가님? 네. 지금 이분이 지가 들은 이야기가 뭔 소린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이제 챗GPT가 정리가 딱 되죠? 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못한 상황에서 마치 정답을 바라는 사람들은 정작 그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문제와 어느 정도 연결되는 답을 던져줄 때는 그 답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원하는 거에 딱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라 라는 소리처럼 들리네요. 네. 어렵네요.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놀랍게도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자신이 가진 문제가 뭔지조차 제대로 파악도 못했다는
본인의 찌질한 상황을 다시금 확인하니까 빨리 도망가고 싶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우리 우와, 그러면 뭐 쯔야 이해는 하겠는데 뭐 저랑 어떻게 연결을 하는 건지. 그렇죠. 저가 쯔양은 아니잖아요. 저가 쯔양에 비해서 얼마나 저는 멋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먹방 콘텐츠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적용하라는 그렇죠. 건지. 그 차이가 마치 네. 먹방이냐, 패션 스타일리스트냐 이거의 차이다라는 걸로 돌려버리고 정작 쯔양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거 상관없이 지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라는 그거를 그냥 포기하지 않고 해서 살아남은 사람의 전형이 쯔양의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없고요. 그건 저한테 맞지 않고요. 이렇게 저렇게 다 포떼고 못 떼고 다 하니까 남는 거는 뼈다구밖에 없는데 챗GPT야 내가 그걸 안 해본 것 같니? 나도 다 해봤거든. 이런 상황에 찬다는 거죠. 뭘 더 해야 되지? 네. 챗GPT 오늘 이제 상담을 정리를 해주면 그러면 이 상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정리해 주세요. 이 상담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왔으나 아직은 자기의 문제가 뭔지도 잘 모르고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예 인식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잠깐만요. 저도 오류가 되네요. 업데이트, 그래서- 메모리 업데이트. 업데이트.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민키 씨. 네. 다음에 또 이 사연 들고 또 오세요. 왜냐하면 네. 민키 씨가 일단 이 오늘 한 상담의 내용부터 파악을 하지 않고서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민키 씨는 거의 매주 한 번씩 상담을 받지 않고서는 본인이 1년 안에 자기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매주 한 번씩 한 3개월만 딱 상담을 받으면 본인이 1년 후에는 제가 그럴 때가 있었다고요? 아마 저가 연락을 해도 안 받- 바빠서 안 받게 되는 뭐 상담은 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럴 정도로 바쁜 척을 할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네, 저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봅시다. 네, 돈 진짜 많이 그러고 벌고 싶어요. 싶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유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 약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숍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샵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샵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샵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